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에서는 북한에서 의용군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은 폭풍군단이라고 불리는 최정예 특수부대라고 합니다. 북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의 도전들을 짚으시며 공과 혁명을 보이해온 붉은 정창입니까? 그 어떤 전투 정황 속에서도 맡겨진 특수작전 임무를 믿음직하게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육체적으로 전술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준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네, 이 폭풍군단, 정 교수님 어떤 부대입니까? 폭풍군단이라고 해서 11군단이고요. 이게 후방 침투, 또 우리나라 전쟁이 났을 땐 수도권 침투를 하고 이제 후방에서 이제 교란 작전과 특히 요인 암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대인데요. 예. 이게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김정은이 연속 시찰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긴장을 좀 했었죠. 실제 전쟁 준비 가능성에 대해서 뭔가 좀 과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퍼즐을 맞춰보면 이제 러시아에 실제 보내기 전에 점검을 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 경보병 여단하고 이제 그 저격 여단이 있는데 이번에 아마 경보병 여단하고 저격 여단이 좀 가서 아마 우크라이나 그 요인 암살 등의 임무를 좀 수행할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예. 병력이 뭐 숫자 추산되기는 뭐 20만 명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1만 명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좀 정예 요원들을 좀 뽑아서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정예 요원들 중에 기술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림 보여드릴 텐데 북한 노동신문에요. 이런 사진이 나왔었습니다. 미사일 생산 공장 기술자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노동신문에 게재됐던 사진인데 미사일 생산 공장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문했을 때 찍힌 사진이에요. 근데 저 사진과 왼쪽에 파병된 사진을 우리 국정원이 AI 기술로 판별을 해보니 80% 이상 일치하더라. 교수님, 기술자를 파병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번에 새로 파병된 그 인원에 포함된 것 같지는 않고요. 원래 이제 포탄과 군수물자 지원을 북한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미사일 지원도 했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관리 요원으로 따라갔을 가능성. 이게 이미 가 있는 러시아 현장에 지금 가 있는 거겠죠. 이게 사진들을 보면은 이미 공개된 사진 러시아에서 이제 러시아 군인과 같이 찍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미 러시아 현장에 오래 전부터 북한이 포탄과 군수물자 지원할 때 미사일 지원할 때 거기 이제 기술 관리 요원으로 따라간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네, 파병된 북한군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희가 그림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림 띄워주시고요. 이거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를 해볼게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러시아와 북한 군사력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비교는 사실 좀 안 되는 거죠. 이제 북한이 그 재래식 병력에 있어가지고는 좀 굉장히 좀 열세를 면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건데요. 그 러시아와 이제 뭐 병력 차이만 해도 일단 2배 차이가 나는 거고요. 전투기나 뭐 탱크 이제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뭐 2대 차이가 나는 거고 탱크가 대수가 북한이 조금 많은 걸로 나오긴 하지만 이게 다 예전 거라서 사실은 조금 현대전에 맞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그 참전을 좀 하면서 실전 테스트, 실전 이제 그 참전 역량과 기술들을 조금 전수하는 실전 역량을 배양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북한군에서도 좀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 파병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징집에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실제 모스크바 시내에 가면은 입대하면 입대 1년 차에 지금 520만 루블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한 7,400만 원까지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해도 지금 러시아 이제 젊은이들은 지금 징집을 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군의 특수병력들이 이제 수급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전선에 상당한 좀 활기를 좀 내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거는 북한의 포탄이나 군수물자 미사일 그리고 이 병력 같은 것들이 러시아의 그 전쟁 지속 가능성 능력은 보장하는 건 맞는데 전세를 지금 뒤집을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번에 뭐 특수부대가 실제 뭐 가서 특수부대가 한 10,000명 정도가 가서 뭐 우크라이나 뭐 군 한 10만 명 정도를 괴멸한다든지 뭐 이런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북한군이 그 정도의 도움은 군사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게임 체인저 역할이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좀 미지수인 상태죠. 전쟁의 지속 가능성 자체는 이제 유지가 될 건데 러시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완전히 승기를 잡아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압도해서 지금 전기를 잡을 거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개연성이 조금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장선의 말씀도 들어볼까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의 경우에는 러시아 혼자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상대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에서 지금 군수물자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러시아 영토로 진격해 들어간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의 전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략해 들어갔다라면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나서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국 영토도 지켜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황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병력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 파병되는 이 북한군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가능성도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침입해 들어왔던 러시아 영토를 방어하는 그 수준의 일단은 1차적 군사 목적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요, 구차장님. 네.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파병을 해서 뭘 얻을 수 있나요? 북한, 그러니까 용병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국을 지키기 위한 군대인데 자국을 지키지 않고 이 뭐 동맹 관계라고 하는 러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만약 군대를 파견했다라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일단 그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용병에 해당하는 이 외화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군사적 원조를 해줬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그 핵이라든지 미사일, 특히 ICBM의 어떤 재진입 기술 이런 것들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북한 병사가 러시아를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북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 현대화에 상당히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